안녕하세요. 한주원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하고 민감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만약 대만에서 전쟁이 난다면 우리 한반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강 건너. 저는 대만 유사시 한반도가 미군을 묶어두기 위한 압박판으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나리오 속에서 대한민국이 전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동맹을 지키고 우리 사회와 경제를 지켜내는 생존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개입하냐, 마냐의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개입의 형태와 속도를 우리가 주도하는 아주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핵심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쟁 확산 방지. 한반도가 제2의 전장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둘째, 동맹 유지. 한미동맹의 신뢰는 지키되 우리의 레드라인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셋째, 국가 기능 유지. 금융, 에너지, 물류, 통신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장기전을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럼 먼저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는 것을 막는 군사 전략부터 살펴보죠. 가장 위험한 순간은 이렇습니다. 대만에서 전쟁이 터졌는데 북한이 도발을 시작하고 미군은 병력이 분산되고 한국은 우왕좌왕하는 바로 그 순간. 이때 중국이 직접 우리를 공격하기보다 북한을 소음 발생기로 활용해 미군의 발을 묶어둘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따라서 우리 군사 전략의 최우선 순위는 북한이 도발하더라도 이것이 전면전으로 번지지 않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두는 겁니다. 억제의 핵심은 단순히 맞대응 능력을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이 도발해봤자 얻는 건 없고 잃는 것만 크다는 오판의 비용을 확실히 높여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강경하게만 나가면 체면 때문에 확전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조건 참는 것도 위험하죠. 그래서 대응 메뉴가 아주 촘촘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지 도발에 대한 대응을 단계별로 자동화하는 겁니다. 도발 유형에 따라 대응 수위를 사전에 공개하거나 동맹과 합의해 두면 현장에서 감정적인 판단으로 상황이 커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핵심 원칙은 즉각, 정확, 제한입니다. 즉각 대응하되 목표는 명확히 하고 확전의 경계선은 절대 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미사일, 드론, 사이버 방어를 일상 기능으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대만 유사시 우리에게 실제로 터질 위협은 첫째가 사이버 공격, 둘째가 드론과 미사일, 셋째가 심리전입니다. 이건 군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융, 통신, 전력망이 마비되면 사회 전체가 멈춥니다. 그래서 평소부터 민관이 합동으로 방어 체계를 가동해야 합니다. 미군에게 후방 기지를 제공하는 문제도 현실적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조건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한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 즉 북한 도발 대응이 최우선이다. 한국의 방공망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 사전 협의 없는 작전 확장은 금지한다. 같은 운영 원칙을 미리 문서로 만들어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손해만 보는 구조를 피하고 국론 분열이라는 최악의 취약점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외교 전략입니다. 어떻게 동맹을 지키면서 전쟁에 끌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실 대만 문제에서 우리의 선택지는 미국이냐 중국이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느냐 최대화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동맹은 굳건히 유지하되 중국이 굳이 한국을 공격할 유인을 줄여야 합니다. 대외 메시지의 기본 틀은 이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국제규범, 항행의 자유, 민간인 보호, 확전 방지를 지지합니다. 실행면에서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억제력을 유지하되 직접적인 공격 작전 참여는 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접근합니다. 이 목적은 단 하나, 중국이 한국을 때리면 손해가 더 크다고 계산하게 만들고 동시에 미국에게는 한국이 동맹의 역할을 다했다는 신뢰를 주는 겁니다. 중국에 대한 레드라인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 본토나 영해, 배타적 경제 수역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사이버 공격, 경제 보복성 봉쇄가 발생하면 그 순간부터 한국의 선택지는 미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 거라는 신호를 주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자극하기보다는 외교와 군사 채널을 통해 명확한 비용을 알려주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일본과는 작전 협력은 최소한으로 정치 갈등은 분리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대만 유사시 일본은 깊게 얽힐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내부의 여론이죠. 안보를 위한 실질적 협력은 하되
이것이 역사나 정치 문제와 엮여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도록 프레임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제 경제 생존 전략을 볼까요? 대만 유사시 우리에게 닥칠 1차 충격은 군사적 피해가 아닙니다. 환율 급등, 에너지 가격 폭등과 공급 불안, 해상 보험료 폭등으로 인한 물류 마비, 그리고 반도체 공급망 붕괴 같은 기능 마비형 충격입니다. 전쟁이 아니라 사회 기능이 멈추는 걸 막아야 합니다. 에너지와 물류는 30일 버티기가 첫 목표입니다. 비축유와 가스가 실제 사용 가능한 물량인지 점검하고 항만이나 정유시설에 대한 사이버 방어 우선순위를 높여야 합니다. 금융에서는 달러 유동성 방어가 공포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위기 때 사람들이 보는 건 환율뿐입니다. 외화, 유동성 공급 장치를 미리 준비해두면 패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산업, 특히 반도체는 대만과의 분업 구조를 전제로 생산 설계를 다시 짜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재고 확보, 장기적으로는 핵심 소재와 장비의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대한민국의 최적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대만 전장에 직접 뛰어들지는 않되 동맹의 후방 허브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우리 안보와 경제를 확실히 보장받는다.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협상 패키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의 방공망 공백 금지, 북한 도발 시 미군 증원 약속, 에너지, 금융 공급망 충격 완화를 위한 협력 패키지, 그리고 위기 시 한국이 최우선 보호 대상이라는 정치적 신호까지 이런 약속이 있어야만 우리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중국도 한국을 공격해봐야 소용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 모든 논의를 바탕으로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북한 국지도발 대응 매뉴얼을 확전 방지형으로 정밀하게 다듬기. 둘째, 금융, 전력, 통신, 항만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사이버 방어 훈련을 상시화하기. 셋째, 에너지와 물류 30일 버티기 기준으로 비상운영 체계를 점검하기. 넷째, 한미 간의 후방 허브 제공의 조건과 단계를 비공개로 문서화하기. 다섯째, 중국에 대한 레드라인을 외교 군사 채널로 명확히 설정하기.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위기 상황을 알릴 때 무슨 일이 있었고 정부는 뭘 하고 있으며 국민은 뭘 하면 되는지 이 세 가지만 전달하는 위기 커뮤니케이션 템플릿을 미리 준비해두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생존 전략은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를 전장이 아니라 통제되는 후방으로 만들고 북한의 도발을 확전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사건으로 만들며 경제 충격을 패닉이 아니라 버티기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대만 유사시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무겁고 복잡했지만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원하신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이 전략을 더 구체화해서 가상의 D-Day 이후 30일, 180일까지의 군사, 외교, 경제 시나리오를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